안녕하세요, 아르카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쉐이더 포즈로 이용해서 에디티브 쉐이더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저번에 요 메인 부분 설명을 안 해드렸죠. 요거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에 에디티브 쉐이더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노드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 영상들에서는 이쪽 부분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여기 부분 설명을 보고 싶으시면은 전 쉐이더 포지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를 잘 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메인부터 잠깐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쓰는 거는 별게 없어요. 이게 이제 최종 여기서 노드를 짜서 이쪽으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나오게끔 출력이 되게끔 하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뭐 눈에 익는 것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펙트에서 사용하는 거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펙트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노멀 맵. 노멀은 뭐냐면 노멀 맵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평평한 메시에다가 노멀 맵이라는 특수한 맵을 연결을 시켜주면은 빛에 의해서 이렇게 굴곡이 표현되는 그런 형식의 맵이에요. 노멀 맵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퍼런색으로 돼가지고 노멀 맵을 만드는 툴도 따로 있고, 우리는 우선은 노멀 맵을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아요. 뭐 디스토션 쓸 때는 쓰겠지만은 지금은 우선 자주 쓰진 않으니까 우선 그런 거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디스토션 쉐이더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자주 쓰는 건 이미션. 이미션은 뭐냐면은 자체 발광이에요. 그래서 맵을 여기다가 넣으면은 그게 이제 밝게 표현이 돼요. 디퓨저에다 넣으면 당연히 그 맵, 그 색깔 그대로, 그 그림 그대로 나오겠죠. 에미션은 여기에 맞춰서 밝게 표현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에디티브가 지금 에미션으로 연결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 오파시티 부분. 오파시티는 이제 아시죠? 뚫리는 거. 이렇게 면이 이렇게 그냥 커드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뭐 PNG를 많이 썼죠, 제가. 그래서 알파를 사용을 했죠. 그 알파 부분을 이 오파시티에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이제 오파시티가 알파가 뚫려서 보이는 거죠. 오파시티랑 오파시티 클립이 있는데 우선 오파시티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플렉션은 지금 뭐 아실 필요는 없고요. 요 부분도 그냥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면 아웃라인 위드는 그 툰 쉐이더 만들 때 사용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는 지금 사용해보지는 않았거든요. 따르게 작업을 했어가지고 뭐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테슬레이션도 지금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용을 안 할 거예요. PC에서나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노멀 맵이랑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노멀은 메쉬 생성을 안 해주는데 얘는 그 굴곡에 맞춰서 메쉬가 생성되는 게 보여요. 실제로 메쉬가 생성되는 거는 아닌데 계산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더 노멀 맵보다 더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실제로 메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요. 보시면은 이거는 뭐 따로 찾아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자료가 많을 테니까 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는 쓸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디티브 쉐이더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쉐이더 포지 윈도우에서 열면은 뉴 만들 때 에디티브랑 여러 가지 이제 이제 프리셋을 설정할 수 있는 게 나오죠. 거기서 이제 에디티브를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요 에디티브는 우선은 적용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필요 없는 거는 잠깐 닫아 놓고요. 요 에디티브는 뭐와 똑같냐면은 우리가 쓰는 파티클의 에디티브랑 똑같아요. 그쵸? 지금 칼라가 지금 얘는 밑으로 내려가 있고 원래 있는 파티클에는 위에 올라가 있죠. 요게 다를 뿐이지 소프트 저 팩터는 우선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쉐이더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냐? 왜 이거를 먼저 가르쳐 드리냐면은, 먼저 설명을 해 드리냐면은, 쉐이더를 맨 처음에 하시면은 어떻게 공부하셔야 될지 되게 막막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 뭐 개발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쉐이더를 노드를 짜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본으로 쓰는 게 뭔지가 알게 되겠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뭐 특수한 쉐이더를 인터넷에 찾아서 그걸 보고서 따라 만들어 보고 도대체 여기에다 왜 이 노드를 쓰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나가거든요. 여기 있는 이 노드들을 다 알면 좋겠지만은 진짜 쓰는 것만 거진 써요. 쓰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또 거기다가 이펙트 이제 만드는 곳에 국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뭐 캐릭터 쉐이더도 다 만들고 다 만들거든요. 우리는 또 이펙트만 만들기 때문에 거진 쓰다 보면 쓰는 것만 씁니다. 그리고 이 알레그로믹 이 계산 함수는 또 모바일에서 쓰기가 많이 쓰지 거진 쓰지를 못해요. 많이 못 써요. 뭐 사인 같은 경우나 이건 건 계산식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가면은 부하를 좀 먹어요. 이 리프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리니어 폴레이션인데 이것도 한두 개 하나 정도 쓰나 여러 개가 들어가면은 부하를 먹어요. 이 쉐이더도 이 노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하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잘 만들어야지 좋은 쉐이더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이제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우선은 에디티브 쉐이더를 만들 건데 그때 여기에서 패스 해가지고 만드는 거 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여기 블렌딩이죠. 블렌딩 모드에서 우리 에디티브를 쓸 거기 때문에 에디티브로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오파큐나 다른 걸로 돼 있으면은 에디티브로 설정이 안 돼요. 에디티브를 해서 에디티브 쉐이더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에디티브로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게 제일 많이 쓰는 노드예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은 당연히 우리가 텍스처를 써야 되기 때문에 텍스처가 있어야겠죠. 자, 끊고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보통 이렇게 옆에다 놓고 아니면 뭐 샷식으로 찍어서 한 다음에 찾아가면서 만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면은 처음에는 어차피 잘 몰라가지고 되게 헤매고 도대체 뭘 눌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노드를 우선 갖다 놓고서 그걸 보고서 연습을 하세요. 자, 오른쪽 눌러서 텍스처를 찾아야 되죠? 근데 이 많은 것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쵸? 그래서 요 앞에 T잖아요. T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T를 꾹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텍스처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텍스처 2D라고 있죠? 텍스처 2D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름을 정해주시면 돼요. 메인 텍스 01. 저 이름은 겹치면 안 됩니다. 요거 겹치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자, 요거는 말 그대로 텍스처예요. 여기서 셀렉트 해가지고 기본 텍스처를 뭘로 설정할지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UV 및 텍스라고 있는데 우선 우리는 여기서 UV를 가장 많이 쓸 거예요. UV는 제가 계속 설명드렸었지만 요 UV 좌표입니다. 요 UV 좌표예요. 요거겠죠? 옵셋 UV 좌표.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타일링도 여기서 해요. 그 다음에 요 RGB는 아시죠? 칼라 RGB A가 알파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텍스처는 간단하죠? 우리가 쓰는 거니까. 그리고 노멀맵 쓸 때는 노멀맵 체크해 줘야 되는데 그건 노멀맵 체크 이제 들어갈 때만 노멀맵 체크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안 쓰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버텍스 칼라 요게 되게 중요한데 요거를 왜 쓰냐면은 이게 없어도 우선은 나와요. 그 표현이 돼요. 우선 없이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를 그냥 그대로 텍스처 그대로 갖다가 넣고 한번 해볼게요. 꼭 컴파일 쉐이더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게끔 여기서 가면은 지금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여기 메인 텍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거 안 쓰죠. 자, 새로 만들어 놓은 텍스트 1에다가 갖다 넣어볼게요. 자, 잘 보이죠? 잘 보이죠? 그쵸? 잘 보여요. 하지만 이게 텍스처만 지금 연결한 거기 때문에 파티클에 사용을 못해요. 파티클에 한번 넣어볼까요? 밖에다 빼고 얘 끌게요.
다음에 저 쉐이더를 갖다가 넣고, 자, 속도를 그냥 없앨게요. 그리고 하나만 보이게끔 할게요. 다음에 사이즈만 조금 더 키워주고, 자, 별 문제 없이 우선 잘 나옵니다. 별 문제 없이 잘 나오지만은, 자, 색상이 안 먹죠?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자, 뭐 이거는 지금 컬러를 연결을 안 해준 것도 있고요. 근데 컬러는 이 메테리얼 자체에서 컬러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우선 컬러가 아니고, 이게 버텍스 컬러를 연결을 안 해줘서 이 파티클에 있는 색상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버텍스 컬러를 연결을 해볼까요? V 누르시고 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죠. 이게 중요한 것들이 누르면 이렇게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자, 버텍스 컬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합쳐야 되잖아요. 멀티플라이라고 있죠. 멀티플라이가 한국어 뜻을 말하면 곱하기예요. 이런 수식이 많아요. add 더하기, 빼기는 subtract, 요거 빼기예요. 더하기, 빼기, 멀티, 곱하기예요. 나누기도 있습니다. divide. 자, 수식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프로그램은 수학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이제 수식이 많이 들어가죠. 수학적인 공식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두 개를 정말 많이 씁니다. 서브스트랙트도 쓰긴 쓰는데 우선 이 두 개가 정말 즐겨찾기가 될 거예요. 이 두 개 더하기 곱하기라고 아시면 됩니다. 더하기 곱하기. 이 애드와 멀티플라이는 포토샵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블렌딩 모드에서. 애드를 하면 더 밝아지고 멀티플레이 하면은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두워지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 더하기야 곱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멀티플레이로 이걸 합쳐줘야 돼요. 자, 멀티플레이로 갔다가 이렇게 두 개를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파일을 해주시면 색이 먹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왜 굳이 멀티플레이 쓰나요? 애드를 쓰면 안 되나요? 자, 그럼 애드를 한번 써볼까요? 자, 애드 쓰면은 이상하게 전체적으로 먹죠? 자, 이게 뭐냐면은 에디티브의 특성인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에디티브의 특성이기도 해요. 에디티브는 요 텍스처에 화이트와 블랙을 받아가지고 화이트 부분을 표시해주고 블랙 부분을 알파로 자동으로 소거를 시켜줘요. 그게 에디티브의 특성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더하기를 한 거죠. 더하기는 0 더하기 1은 1이잖아요. 0 더하기 0.5는 0.5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결국엔 다 수학이에요. 이게 그냥 수학입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에다가 전부 다 더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버텍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칼라 부분 다, 그 픽셀 부분마다 다 더하기를 해주기 때문에 얘는 어두운 부분에다가도 더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두운 부분이 더하기가 되면은 회색으로 바뀌겠죠. 점점 밝아지겠죠. 그쵸? 그러면은 에디티브는 특성상 그러니까 하얀 부분, 하얀기가 있는 부분들을 다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0.1이라도 조금이라도 0.001이라도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잘은 안 보이지만은 계산상으로는 다 보이는 거죠. 그쵸? 근데 곱하기는 0에다가 뭘 곱해도 무조건 0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지금 텍스처 부분에서 여기 부분들은 다 0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도 다 0이기 때문에 이 검은 부분은 무조건 알파가 뚫려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그라데이션이 돼 있으면 어떻게 나오나요? 그거는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빨라요. 우선 설명을 드리면은 당연히 이 부분들이 더 밝아지기 때문에 더 밝고 이 선이 더 두껍게 보이는 식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밸류 값이 더 높아졌다고 치면은, 이 곱해는 값이 더 높아졌다고 치면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드가 아닌 멀티플레이를 쓰는 거예요. 자, 다시 연결해 주면
제대로 나오죠. 그 애드와 멀티플레이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애드는 무조건 다 더해주는 거고 멀티플레이는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드는 0인 부분은 계속 올라가는 거고 멀티플레이는 0인 부분은 계속 0인 거거든요. 그런 식의 좀 수학 계산이 조금씩은 필요를 해요. 짜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복잡하실 테니까 우선은 멀티플레이로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되겠구나, 곱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칼라가 있는데 이 칼라는 매테리얼 자체에서 이제 색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것도 C 칼라 누르면은 여기 칼라 있죠? 이렇게. 그리고 전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요 색깔이 있는 거는 이렇게 프로퍼티로 뺄 수 있는 부분이 이 색깔로 있는 겁니다. 여기서 누르면 여기 색깔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름 잘 정해주세요. 알기 편하게. 저는 이렇게 숫자로 쓰고 있지만은 알기 편하게 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늘려야 되죠. 근데 지금 멀티플레이가 두 개밖에 없어요. 갖다 가져가면 이렇게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섀도우 포지가 이게 좀 편해요. 이게 얼리얼은 이게 진짜 두 개밖에 딱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멀티플레이 하나 더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얼리얼은. 근데 얘는 이게 있어서 참 편해요. 그냥 한 번에 다 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연결을 해주고 한번 볼까요? 위에는 지금 아닙니다. 우리 밑에 뒤에 1 쓴 거 쓰고 있죠. 색상을 주면 이렇게 색상이 변하죠. 당연히 여기서도 파티클 부분에서도 색상 주면 색상이 또 들어가겠죠. 그쵸? 합산돼서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밸류 값입니다. 자, 그냥 저거 상수인데 V 누르면은 밸류가 나와요. 근데 요 밸류랑 요 밸류랑 다르죠? 요 밸류를 한번 저는 써보겠습니다. 밸류 해서 기본 2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올려볼까요? 뭔지 아시겠죠? 방금 얘기했던 요 부분에서 얘기했던 곱하기 값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색상에 대한 곱하기 값이어서 그냥 이렇게 이제 색상이 그러니까 밝기에 대한 곱하기 값이죠. 내려가면 당연히 0이면은 검은색으로 되겠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거는 잘 안 쓰겠죠. 이거는 굳이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금 더 밝게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쓰는 거여서 요거는 없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에디티브 쉐이더를 만들기 위해서 블렌딩에서 에디티브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처 노드를 만든 다음에 파티클의 색상 RGBA를 사용하기 위해서 버텍스 칼라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곱해줘요. 그래서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테리얼에도 색상을 적용하기 위해서 칼라 노드를 만든 뒤 그 다음에 멀티플레이에다가 곱해줘서 그거를 발광하는 에미션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에디티브 자체는 되게 간단하죠. 자, 여기에서도 더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얘를 없애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하얀 텍스처를 갖다가 파티클에서 색을 조절해서 사용을 하죠. 이렇게 만들면 더욱더 간단한, 더욱더 짧은, 최적화가 된 쉐이더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 없는 거를 싹 지우고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요게 에디티브 쉐이더예요. 블렌드 쉐이더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 블렌드 쉐이더는 조금 더 복잡해요. 요 알파를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에디티브 쉐이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성상 화이트와 블랙을 인지해서 블랙 부분을 알파로 빼주고 밝은 부분만 표현을 해주는 쉐이더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 우선 에디티브 쉐이더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우선 가장 기본이에요. 제가 한 것처럼
우선 에디티브 쉐이더를 쉐이더 포즈에서 만드신 다음에 그 이제 노드 끊고 그거 갖다가 만드시면서 한번 애드도 넣어보시고 멀티플레이도 넣어보시고 다른 수식을 좀 넣어서 이거는 뭐고 저거는 왜 이렇고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숫자로 해가지고 1 곱하기 1은 1 곱하기 0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뭐 0은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쭉쭉 한번 넣어보고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신 다음에 아예 빈 완전 새 도화지에서 요 에디티브 설정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런 것까지 설정을 하셔가지고 한번 에디티브 쉐이더를 만들어 보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가면 갈수록 쉐이더는 더 복잡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쉐이더를 공부는 계속 하는데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하다가 좀 손을 놓다가 다시 하려고 그러면은 다시 찾아보고 이제 복잡한 쉐이더들 보고 그런 거 다시 참고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뭐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쉐이더 이제 보면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이 노드를 왜 여기서 사용을 해야 하는지 라는 거를 좀 아셔야지 쉐이더 뭐 다른 사람이 짠 쉐이더를 보고서도 아 맞다 이렇게 했었지 라고 한 번에 이해가 돼요. 그렇게끔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얘네들은 정말 자주 쓰는 노드입니다. 특히 버텍스 칼라 이거 왜 쓰는지 요거까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모르는 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메일 주시고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